사람으로 꽉 차 있는 일본 교토의 혼잡한 퇴근 버스. 이곳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화가 난 듯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한국인의 말을 들은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폐쇄적이라던 교토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인의 어떤 행동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으로 이름은 렌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일본의 교토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교토는 일본 특유의 음침함과 눈치주기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곳이라 이와 정반대의 문화권에서 자란 제가 적응하기는 정말 쉽지 않더군요. 그러나 한번 일본에 도전한 이상 저는 폐잔병처럼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교토에서 지내다 보니 도저히 그들과 섞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저조차도 교토 사람처럼 변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인 한 명이 일본인처럼 물들어가던 저를 깨워주었고 이 경험은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 교토 생활 초창기 때 저는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자주 당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제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건지도 엄청나게 늦게 눈치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정말 짐작도 안 갔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언제 한 번은 회사 동료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동료가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해서 차도 마시고 그 후로도 이것저것 권하길래 전부 받아먹었더니 다음 날부터 회사 사람들이 전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교토에서 차를 권하는 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의미고 그걸 몰랐던 저는 이들에게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거였죠. 지역 소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저보고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영어를 알려달라길래 저는 친구도 사귈 겸 해서 그러기로 했죠. 하지만 그녀의 발음은 생각보다 너무 형편없었고 저는 그녀가 제대로 된 영어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지적해줬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그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제가 소모임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말을 걸지도 모임에서 나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일본에서는 뭔가를 지적하는 게 큰 신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일본인들의 이런 태도를 보니 왜 이들이 영어를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외에도 일본 이웃들이 제게 어젯밤 고기 냄새가 좋던데 고기 어디서 구매했냐, 목소리가 예쁘다 하는 말들은 전부 냄새 풍기지 마라, 안 그래도 방음이 안 되는데 집에서 목소리 좀 내지 말아라는 속뜻이 담겨 있었고 이를 알 리가 없던 저는 그저 칭찬으로 받아들였죠. 결국 저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저는 생계유지를 하느라 일본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게 바로 한국인 버스기사 아저씨인데요. 그의 근무 스케줄과 제 출퇴근 시간대가 잘 맞는지 저와 그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마주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아저씨에게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분위기만 봐도 그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아저씨는 일본인 특유의 음침하고 뭔가 숨기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고 늘 활기차고 가식 없는 미소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면 그날 하루가 힘이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아저씨는 일본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는데요. 그는 코리아가 쓰여있는 배지를 달고 있었고 손목에도 태극기가 그려진 팔찌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 특히 교토는 무척이나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서 외국인이 환영을 받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볼 수도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유감이지만 적어도 제가 사는 동네에는 한국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한국인 아저씨만큼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 그것도 한국인인데 말이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가 일본으로 오기도 전에 이 마을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고 일본인들은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도 이 한국인 버스 아저씨는 용감하게 나서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나 노인들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뭐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한국인 아저씨는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긴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버스에 늦게 하차해도
아저씨는 그들이 무사히 앉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이 무안해하지 않도록 말도 걸어주곤 했거든요. 물론 가끔은 난폭한 승객들이 시간이 없으니 빨리 좀 출발하라며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늘 친절하고 예의 발랐던 한국인 아저씨였지만 그때만큼은 단호하게 상황을 처리해 나가곤 했죠. 저는 유년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고 고향 어른들은 늘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 또한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모시는 것이기도 하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저씨는 손님 스스로가 잘 못된 점을 느끼고 반성하게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버스를 타게 됐고 그날도 한국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늘 그러셨듯이 한국인 아저씨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저씨의 긍정적인 태도와는 달리 버스 안의 공기는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당연히 버스는 발 디딜 틈도 없었고 그날따라 사람들은 좁은 버스 안에서 더욱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좁디 좁은 버스 안에서 어떤 아이 한 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거든요. 아이 엄마는 아이를 다그쳐도 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시끄럽게 울더라고요. 아마 일본인들이 몹시 짜증이 나 보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높은 데시벨을 듣다 보니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토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기에 다들 저마다의 비꼬는 말을 건넸죠. 아이가 참 우렁차게 우네요. 커서 큰일을 해내겠군요. 오늘 하루 일이 참 고됐는데 오랜만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니 힘이 나는군요. 몇 년 전이었다면 그들이 비꼬는 줄도 몰랐을 테지만 지금의 저는 일본인들이 무척이나 화가 났고 아이 엄마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버스에서 내리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입을 열지 않은 일본인들도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나가라는 무언의 눈치를 주고 있었죠. 솔직히 저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일본인처럼 변해버린 저 또한 그들이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나가줬으면 했거든요.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아이가 소란을 피울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담당자에 의해 쫓겨나곤 하니까요. 아이 엄마는 연신 죄송합니다를 외쳤고 아이에게 빌다시피 타일러 받지만 역시나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일본인들의 차가운 눈빛에 못 이겨 하차벨을 눌렀죠. 그런데 버스기사 아저씨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정류장을 지나치더군요. 그렇게 모든 승객들이 일제히 어리둥절해 있을 때 한국인 아저씨는 버스 마이크를 켜고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곳 버스 노선을 맡으면서 아직까지 여기서 내리는 승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진 곳이거든요. 실제로 다음 달부터는 이 정류장이 폐쇄되기도 하죠. 그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살았고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네 어른들이 자처해서 제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저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신 덕분에 저는 끼니를 거른 적도 없었고 남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웃 어른들의 배려와 친절을 받고 자란 저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자랑스러운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몇 년 전에는 이곳 마을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수명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구할 수도 있었죠. 이웃 어른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를 구한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라면 부모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부디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 10분만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은 남의 아이를 민폐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남의 아이더라도 소중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니요. 어쨌든 버스 아저씨의 방송 이후 그렇게나 눈치를 주던 일본인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정신이 번쩍 들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버스 안에 맴돌던 차가운 공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아이를 노려보던 차가운 눈동자들이 사라지자 아이도 금세 안정을 되찾고 조용해졌죠.
아이에겐 그저 이웃 어른들의 따뜻한 눈빛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게 된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던 제가 아닌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심술궂은 괴물 한 명이 서 있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로 일본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마련인데 저는 일본에서 그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기 전 저는 한국에 한번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가 말한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2주라는 시간을 보낼 동안 아저씨가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노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구경하시던 한국의 어르신들, 관광지에서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놀고 때로는 소란스럽게 굴어도 그저 아이가 원래 저렇지 뭐 나도 어렸을 땐 저랬어 라는 표정으로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한국인들, 심지어 야구 경기장에서 자신이 잡은 파울볼을 기꺼이 옆에 어린아이에게 내어주는 한국인 야구팬의 모습을 보면 한국의 어른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는 이렇게나 따스하고 너그러운 환경에서 자랐으니 참 어른으로서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그러움과 관대함에 대해 배웠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인들의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기로 했죠. 아, 이제 와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버스에서 반성하는 듯 보였던 일본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을까요? 한국 어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